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떠한 요건들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소득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액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재산이에요. 재산, 즉 청산가치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청산가치가 많다 하면 소득이, 즉 첫 번째 봤던 급여가 적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외의 재산을 확인하게 돼요. 세 번째, 부양가족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이유는 생계비를 확정하기 위해서예요. 미성년자 자녀가 몇 명이 있는지, 또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부모님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기타 또 부양가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추가 생계비는 보통 병원비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병원비도 지속적인 지출을 요하는 병원비를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병원비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지출 내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채무 발생 원인을 또 확인해야 돼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즉 주식이나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는지, 또는 생계비에 사용을 했는지, 사업자금에 사용을 했는지, 또 사업자금 등에 사용을 했다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어디에 지출을 하였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외에 기타로 최근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는지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또한 계좌 사용 내역에서 큰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돈을 청산가치에 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또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 사유는 어떤 것인지, 기존의 직장과 현재 직장의 급여는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할부금을 낸다면 그 할부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료는 또 얼마나 내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변제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득만 가지고 변제금액이 얼마가 나옵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변제금액은 정해지거든요. 다만 가장 큰 변제금 산정 요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의해서 큰 틀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요건들에 따라서 변제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상담하면서 변제금액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다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변제금을 정하게 되는 요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또 내가 변제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정확하게 상담을 해서 변제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